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노력들, 정말 가족을 위한 게 맞습니까? 조금만 참자. 나중에 다 보상해줄게. 혹시 오늘도 이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진 않으셨나요? 76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미련한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어떻게 통째로 망쳐놓았는지 말입니다. 며칠 전 먼지 쌓인 앨범을 열었다가 제 손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사진 속 저는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가장 완벽한 가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착각이었습니다. 그 뒤에 가려진 몸의 비명, 가족들의 외로움,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존재의 소멸. 그때는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인생의 가을 끝자락에서 제 살을 깎아내는 심정으로 이 고백을 꺼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당신도 훗날 텅 빈 거실에서 저처럼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노후의 99%가 통곡하며 후회하는 3가지. 제 부끄러운 과거를 통해 당신의 미래를 바꾸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후회는 건강입니다. 에이, 또 뻔한 소리네.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결정하는 건 결국 건강이었습니다. 이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젊을 때 제 몸은 무한한 부품인 줄 알았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며칠씩 무리를 해도 자고 나면 괜찮을 거라 믿었습니다. 몸은 가끔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가 묵직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 몸을 달랬습니다. 조금만 참자.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챙겨줄게. 하지만 여러분, 몸은 참 정직하고 무섭습니다. 내가 무시하고 지나친 그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제 차트를 보더니 한참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르신, 10년만 일찍 오시지 그랬습니까? 그 말이 심장에 박혔습니다. 귀를 때렸습니다. 10년 전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느라 내 몸의 비명을 외면했을까요? 남들보다 돈 몇 푼 더 버는 것보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내 다리로 당당히 걷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내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손으로 소중한 이를 안아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아픈데도 참고 계십니까? 나중에 병원 가야지 미루고 계시나요? 제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몸부터 돌보십시오. 그것이 나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예의입니다. 두 번째 후회는 관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가족입니다. 젊은 날의 저는 참 미련했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 것, 그것이 가장의 역할이고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밖에서 인정받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아장아장 걷던 아이들이 제 바짓가랑이를 잡을 때 아빠, 같이 놀아요. 할 때마다 저는 늘 등을 돌렸습니다. 다 너희 잘 되라고 일하는 거야. 나중에 놀자. 그리곤 늘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 나중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더 이상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자라 있었습니다. 품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더군요. 지금도 명절에 자식들이 집에 옵니다. 참 착한 아이들입니다. 저를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주 앉으면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벽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의 첫 걸음마 순간에도, 처음 학교에 가며 설레던 날에도, 속상해서 울던 한밤중에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그 빈자리가 이제야 차갑게 만져집니다. 시간은 절대 되감아지지 않습니다. 제 아내의 얼굴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세히 보니 눈가에, 이마에 깊은 주름이 가득합니다. 늘 곁에 있을 줄 알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아꼈던 날들. 그 미안함이 밀려와 목이 메어옵니다. 관계는 적금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이자처럼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꺼내 써야 하는 선물입니다. 오늘 당장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후회. 사실 이것이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찌릅니다. 바로 나 자신을 밀어둔 죄입니다. 저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짧은 글 한 줄 쓰고 싶었고, 멋진 악기 하나쯤 배워서 연주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으로 혼자 훌쩍 여행을 떠나는 꿈도 꿨습니다. 하지만 그 대단치도 않은 꿈 앞에서 저는 늘 주저앉았습니다. 스스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돈 벌 때지 무슨 글이야. 자식들 공부시키기도 벅찬데 무슨 악기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그때 하자. 참 편리한 핑계였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런데 그 아직이라는 말이 하루하루 쌓이더니 어느 날 갑자기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침침해졌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용기보다 두려움이 더 커진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미루는 일은요.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미련은 조용한 밤마다 가슴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그냥 저질러 볼걸. 실패하더라도 한번 해볼걸.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기에, 어딘가로 떠나기에, 결코 이른 나이도 늦은 나이도 없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그 작은 불씨, 그냥 꺼뜨리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나 자신을 위해 딱 10분만 쓰십시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늙은이의 넋두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제 지나간 날들도 돌아오지 않겠지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아픈 고백을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아직 오늘이라는 눈부신 선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훗날 저처럼 낡은 앨범 앞에서 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돌보는 일, 가까운 이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 그리고 가슴속 꿈을 꺼내는 일.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참 짧고 우리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귀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저보다 더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챙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하나하나 읽으며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